2010년 9월 7일 오전,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 주변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일본 해양 경비대를 피해 도주하다가 납포되어 해당 선박의 선장이 체포 후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9일간 주중 일본 대사를 5차례나 불러 항의하며 8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9월 19일 선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중국은 결국 이에 대해 경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중국은 자국민들의 일본 관광을 억제하고 불매운동을 진행했으며, 중국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일본 기업을 배제하고 외환시장에서 엔고를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첨단 제품의 필수 재료인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시키는 최종 일격까지 날리면서 결국 일본은 이에 굴복하여 보복 단 5일 만인 9월 24일에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2010년은 딱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선 해였기에 당시 일본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만약 자신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2010년 9월 7일에 그날은 일본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비호라는 이상향 속에 파묻혀 있던 일본이 이를 모조리 깨부수며 현실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휴거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0년 센카쿠 제도에서의 중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격렬히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였던 것일까요? 이들은 각각 센카쿠 제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1895년 청일전쟁 당시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선 중국 측 주장을 들어보자면 센카쿠 제도는 중국 역사 문헌에 의해 1403년 영락제 때 이미 중국이 처음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일전쟁 당시 우위를 점하던 일본에 이를 강제로 빼앗긴 것이고, 따라서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전과 함께 분명히 다시 돌려받았어야 할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선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였던 1895년 1월에 당시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였고 청나라의 손이 닿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곳의 섬과 암초들을 오키나와 현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청일전쟁 이후에 강탈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므로 다시 돌려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당시의 국제법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열강들이 마음대로 정한 국제법이 아닌 역사적 근거를 통해 마땅히 자신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일본은 그럼 1945년 당시에 이들이 승전국이 됐을 때 돌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지, 미국이 신탁 통치 이후 1972년에 일본으로 돌려주기 전까지 왜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었냐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대해 또 중국은 우리 영토를 니들이 센카쿠 제도라고 마음대로 이름 붙였기 때문에 당시 조약에서 센카쿠 제도라는 이름이 이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일은 이에 대해 1970년대에 몇 차례 회담을 거치며 우선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간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1975년과 2000년에 각각 중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둘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자의 해역에서 상대국이 불법 조업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당 어선을 적당히 돌려보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한 국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 국가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센카쿠 제도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체포하여 국내법으로 처리했던 사건은 중일 어업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1970년대에 밀봉해 두었던 센카쿠 분쟁은 90년대 이후 서서히 그 균열을 드러내면서 결국 2010년에 이르러 다시 와장창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제도의 실효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2년 뒤인 2012년 9월 11일 일본인의 사유지로 있던 센카쿠 제도 3개의 섬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유화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중국은 이 같은 일본의 결정에 대하여 일본은 서로가 1970년대에 합의했던 판단 보류마저 어기고 말았다고 맹비난하였습니다. 이후 센카쿠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2010년대에 벌어진 센카쿠 분쟁의 핵심 내용인데,
두 국가가 이토록 센카쿠 제도 혹은 갸오이다오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해상 자원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1968년 유엔에서는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동중국해에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상 자원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결국 양국이 이 지역을 서로가 차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과 한국이 분쟁 중인 이어도 문제로도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일 간 센카쿠 분쟁의 두 번째 이유로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다툼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당시 2010년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 서열이 딱 뒤바뀌기 시작한 해였으며, 중국은 이 같은 경제적 발전을 1895년 청일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아시아의 패권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성취로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센카쿠 분쟁은 중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100년간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재부상과 군사 경제적 위협을 느끼며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화와 재무장화를 시작했고, 동북아에는 이렇게 또다시 제로섬 게임의 먹구름이 끼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여기서 일본이 난데없이 대한민국에게 버럭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해상 분쟁에서 굴욕을 겪으며 민족주의와 좌절감을 쌓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로까지 표출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을 겪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의 독도 문제와는 다른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경 대응에 나서며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뒤흔들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와 외교 총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듣기만 해도 빡치는 주장을 이어가며 동해에서의 위기감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또 중국은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미국과 엮여있는 양국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당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분쟁을 겪으면서 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중일 간의 갈등이 끝나면 다음 표적은 한국의 이어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견제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다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중일 간의 센카쿠 제도 문제는 20세기에 진행되었던 역사 문제, 국제법 문제라는 사실적 근거를 떠나서 이제는 2010년의 센카쿠 분쟁을 이후로 양국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 분쟁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가정까지 염두해야 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독일의 정치학자 뮬러 교수는 양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 어부지리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띠용. 현재 국제정치는 이렇게 대환장 파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망치세요. 우주 밖으로.